내가 어제 진짜 핸드폰으로 그거 드라마 다 보느라고 내가 나 진짜 어제 잠을 못 잤네. 봤어? 그럼. 왜냐면 그래야지 가까이 보거든. 이것들아, 나는 관심이 뭐가 있는지 알아? 뭐 있어? 오로지 건강. 저거 뭐 봐봐. 당신의 습관이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혹시 어젯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셨나요? 평소 음료를 빨대로 마시나요? 오늘도 습관적으로 눈을 비볐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사망 위험은 13% 증가했습니다. 사망 위험 높이는 당신의 습관,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 뭐야? 이건 뭐야? 우리 평상시에 하는 것들 아니야. 아니, 이게 수명을 빨대로 단축시킨대. 먹는 거.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집어쳐야겠네. 아니, 원인을 알아야지 집어치지. 그냥 컵에다 이렇게 따라서 마셔야 되나? 왜 그러지?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잖아. 아니, 수명이 13%라는 걸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지.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저 화면에서 봤어요. 수명 이게 13%가 사망률이 있다는 사망률로 게. 단식이 된대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나도 모르게 너무 내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습관인데 이게 어떻게 수명 내지 나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마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 위험을 13%나 증가시키는 피부 노화. 자연의 섭리로 여겼던 피부 노화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특히 더욱 주의가 필요한 건조한 가을. 안면 홍조, 각질, 주름을 방치한다면 돌연사에 이를 수 있다. 가을바람에 급발진하는 피부 노화. 지금 당신의 수명이 위태롭다. 어머.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들면 사람이 피부가 늙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로병사인데 홍조가 어떡한 얘기야? 오고 주름지고 아래로 처지고 이거는 당연한 별거 아닌가요? 최근 들어서는 WHO에서도 이걸 질병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뭐 내가 좀 남들보다 노안이다 이러면 외적인 것만 신경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적인 걸 신경 쓰실 게 아니고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70세 이상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어요. 네.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적인 조건이 비슷했겠죠. 태어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네. 이분들이 이제 70세 이상이 되니까 쌍둥이 중에 노안이신 분들이 더 빨리 사망했다고 해요. 아니 늙어 보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빨리 더 죽기까지. 빨리 죽기까지 한다면 이거 뭐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나는 노안이 이게 사망률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그치.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노안이 온다? 그럼 보통 얼굴에 주름이 많고 탄력이 없는 상태죠. 네. 그게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콜라겐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래로 처지고. 그런데 내 몸속에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지 않아요. 혈관에도 있죠. 뼈에도 있죠. 그러니까 피부 속에 콜라겐이 부족해서 주름이 많이 진다는 건 몸 안에 뼈에도 콜라겐이 부족하고 혈관에도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동맥경화도 오겠죠. 골밀도도 약해지겠죠. 맙소사. 그러니까 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얼굴에도 나타난다. 그렇죠. 이거군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피부에 딱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피부 노화도 막고 전신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선생님 최고.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노화 골든타임을 지켜라예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피부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가을철이에요. 가을이요? 네. 일단 가을철 너무 건조하죠. 건조하죠. 네. 그런데 건조한 대기랑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피부. 그렇죠. 몸은 옷을 입는데 피부는 뭘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하다 수축하다 확장하다 수축하다. 홍조도 오고 열도 오르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열이 오르게 되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세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자외선이 좀 줄어들었겠지 생각하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진짜. 가을철에도 자외선 굉장히 강해요. 나 1도 안 발랐어. 그런 날에도 자외선의 양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자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긴 A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도 우리 피부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콜라겐도 파괴시키고 탄력도 저하시키고 피부 노화도 더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외선도 우리 콜라겐을 잡아먹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있죠. 네. 사진 찍어오라고 해보셨어요? 하셨잖아요. 사진. 네네네. 사진을 그냥 찍으라고 안 했는데. 네. 맨 하늘 봤다가 정면 봤다가 약간 밑에. 그렇죠.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어느 각도가 제일 이쁜지 알아보시려고요? 무조건 이게 45도 있잖아.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왜 예쁜 줄 아세요? 몰라. 처진 살이 보이지 않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팽팽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늘을 보고 찍으라고 한 건 한 내 10년 전쯤, 그러니까 내 과거 모습. 그래요? 정면은 내 현재 모습이겠죠. 반대로 아래로 보면 모든 얼굴이 중력 방향으로 쏠리겠죠. 내 미래 모습. 헐. 그래서 야, 정말 잔인하다. 나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럼요. 그래서 하늘을 봤을 때랑 땅을 봤을 때 이 두 사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나는 피부 노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누구부터 거죠. 봐요? 누구부터 봐요? 내 과거하고 미래는 딱 차이가 나네. 턱 라인이 좀 많이 처지는 것, 그리고 눈도 조금 이렇게 몰려있죠. 이게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도드라진 차이를 좀 보일 수 있어요. 차이 난다. 차이가 나지. 우리 란지 친구. 과거랑 현재는 비슷한데, 그쵸? 과거랑 현재는 좀 비슷한 편인데, 미래가 괜찮네. 눈가 있는 미래도 쪽으로 괜찮네, 얘는. 근데 턱 라인이 비교적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보통 이중턱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 정도면 탄력을 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나를 보면 확실하네. 근데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는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계신 보긴 하죠. 참이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피부 노화 증상이 있어요. 뭐죠? 손. 가을철 되면 엄청 건조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건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긁어요. 긁어요. 몸을 막 긁게 되고.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피부층의 두께 자체도 좀 얇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안쪽으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양도 적어지겠죠. 겉으로는 피지샘의 분비도 떨어져요. 어릴 때는 기름도 많이 돌고 여드름도 나다가 나이 들면 건조해지게 되는 게 이런 피부 노화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가을철에 특히나 외부에서 극심한 건조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느껴지는 게 가려운 증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아니고 이런 병적인 가을철 건조함은 사실은 위암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위암이요? 위암. 가려운데 위암이라고요? 약간 제가 무섭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건조함이 위암으로 진행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보습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계속 긁게 돼요. 네. 근데 긁고 있는 피부를 보니까 빨갛게 판 형태로 홍반도 생기고 그 위로 각질층이 두껍게 생긴다라고 하면 건선을 의심해 보셔야 되거든요. 건선? 네. 건성건성이 아니고 건선. 그러니까 보통 그냥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건선이에요 이러면 네, 제가 피부가 건성이에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건선은 뭐 건성, 건조함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우와! 우와! 저렇게 돼? 보통은 제일 첫 번째 증상이 피부염, 이런 피부 증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대부분 처음엔 이렇게 반 형태, 붉은 홍반 형태로 돼 있고 겉으로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이런 형태예요.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속으로도 당연히 장기들의 침범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위암 같은 것들의 발병 위험도 높이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건선 환자들이 위암의 발생률이 1.31배, 그러니까 30%나 높고요. 심혈관 질환도 1.18배, 그러니까 18%나 더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무섭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휴학생을 통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지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다. 나 시장 가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재래시장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왜 이렇게 좋아요 물건이? 이거는 얼마씩인가? 그거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시장 가면 저런 맛이 있어. 그렇지. 넉넉한 인심에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드릴게요. 다음에 할머니 또 와요. 일순간 싸늘해진 표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건 얼마예요? 4,000원이요? 3개에 10,000원이에요. 비싸다. 할머니 2,000원 빼드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할머니라 그랬다고 가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노안으로 고민하는 김은숙입니다. 58세. 나가면 할머니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우울하죠. 적어도 자기 나이는 보여야 되는데 할머니 소리 들으면 상처가 엄청나죠. 나보다 도대체 몇 살이나 동생이야? 제가 45 때부터 좀 노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라는 말은 휴학생에겐 상처였습니다. 어머 58세신데. 너무 관리를 안 하셨구나. 얼굴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 김이 주근깨 등으로 깨끗하지 못한 피부는 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이게 하는데요. 심각한 노안은 그녀의 마음도 병들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대인 기피증처럼 그다음에 거울 보는 것도 꺼려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해서 굉장히 우울한 감이 엄청 크죠. 그래, 우울하지. 그러니까. 갱년기를 굉장히 혹독하게 치렀어요. 수면도 안 되고 갱년기 우울증이라든가 호르몬 변화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는 뭐 갱년기가 문제야. 맞아요. 햇빛을 많이 쬐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선블럭이나 이런 거 바르지 않고 산책이나 햇볕 많이 쬐고요. 근데 피부는 신경을 많이 못 썼죠. 안 돼. 발라야 돼, 그래도. 노안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활 습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집에 들어와 세안부터 하는 휴학생. 좋은 습관 같은데요. 바로 나갔다 오면 얼굴을 깨끗이 세안을 해야 피부에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한 메이크업을 한 것도 아닌 휴학생. 2차 세안을 합니다. 여기 2번이나 하셔? 웬일이야? 비누질 3번, 한 번 닦을 때마다 3번씩 그래 뽀독뽀독 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 제가 개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얼굴을 문질렀을 때 뽀독뽀독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얼굴을 문질러서 뽀독뽀독해졌다는 건 내 피부의 보습막이 다 날아갔다는 날아가는 뜻이기 거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드는 습관이고요. 그로 인해 그리고 또 피부에 자극도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습관이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해서 세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누칠을 3번 하실 게 아니고 1차로는 그렇죠. 클렌징 오일이나 로션이나 밤 같은 1차 클렌징을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고 그 다음에 비누 세안을 할 때는 약산성 세안제로 최대한 저자극으로 하셔야 돼요. 웬일이야. 아우, 내가 봐도 그냥 건조해 보인다. 드라이기에 강한 바람으로 머리카락을 말리는 휴학생. 뜨거라. 너무 뜨겁게 했나 보다. 뜨겁고 센 바람으로 빠르게 머리 말리는 습관. 괜찮을까요? 뜨거. 지금 휴학생처럼 저렇게 지나치게 뜨겁고 센 바람으로 말리게 되면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한번 드라이기를 똑같이 센 바람으로 하면 정말 몇 초만 있어도 건조해지거든요. 맞아요. 두피도 지나치게 건조해지게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두피는 얼굴과 연결된 피부죠. 그렇죠. 여기에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라고 건강하겠어요? 당연히 내려오겠구나. 처지죠. 그렇죠. 영향을 받겠네. 성급한 휴학생. 머리카락을 말리자마자 다시 질끈 묶는데요. 저렇게 묶는 습관은 괜찮을까요? 바로 저렇게 다 말리지도 말렸는데? 않고 저렇게 묶어버리면 안 돼. 꽉
꽉 묶어야 머리가 막 안 떨어지니까 방 안에 막 떨어지는 게 신경 쓰여서 이렇게 꽉 묶어버리거든요. 아니 저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견인성 탈모가 온다라고 해요. 견인성이라는 게 견인차.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묶을 때 헐렁헐렁하게 묶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높게 해서 세게 묶게 되면요. 원래 우리 모발은 성장 주기와 휴지기가 있어서 사이클이 있어요. 성장 주기 때는 잘 유지가 되고 휴지기 때는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서 모근으로부터 자랄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억지로 모근에서 이걸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 성장 주기랑 상관없이 빠지겠죠. 그러니까는 느슨하게 묶는 그렇죠. 건 괜찮은데 묶을 때의 주의점은 네. 느슨하게. 느슨하게. 네. 그날 오후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시네. 무슨 공부하시나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취학생. 자녀들도 다 컸고 제 2의 삶을 살고 싶어서 심리 치료 상담사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 후반전을 위해 자격증 공부에 집중하던 취학생. 갑자기 일어나는데요. 아, 공부하면서 차 한 잔 좋죠. 평소 공부를 하면서 수시로 녹차를 마시는 휴학생. 녹차는 피부에 좋다 그래서 제가 많이 즐겨 마시고 있어요. 피부에 좋다는 말에 물 대신 녹차를 마신다는 휴학생. 다 아까 마셨어? 그 두 개를 다 드셨어. 와. 오 마이 갓. 두 병을 다 마시고 결국 화장실을 다녀오기 바쁜데요. 녹차를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화장실 계속 가는 거야. 아, 그렇지. 인효장애 있어. 녹차를 저렇게 마셨으니 화장실을 가실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녹차가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부를 맑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녹차로서 한 잔을 즐기시는 거지. 차 한 잔. 그렇죠. 저렇게 물 대신 녹차를 먹게 되면 녹차도 그 이뇨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카페인 성분 있죠. 네. 커피도 그렇고 녹차나 홍차 같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차들은 물 대신에 드시는 건 안 돼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잔, 두 잔 정도를 즐기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수분 보충용으로는 무조건 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렇죠. 바로 물을 마. 이렇게 차라리 물로, 커피 말고 물로 드시는 게 좋아서요. 커피나 녹차를 드셨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양의 수분을, 물을 또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비가 오네. 내리는 가을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취학생. 움푹 패이고 처진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아, 예쁜 얼굴인데. 다시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는 취학생. 제가 바람이 있다면 어려배는 걸 원하고 예전처럼 활동적이고 그런 생활로 되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상식을 모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맞아요. 잘못된 상식으로 자기를 관리해온 거라. 저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외선은 피부의 주적이에요. 주적. 피부에 제일 나쁜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자외선을 꼽거든요. 번째로. 아, 그래요? 근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 우리가 자외선이 세다라고 느끼는 건 자외선 B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파장이 짧아서 사실 지표에 많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도달을 하면 피부에 일광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애들. 피부를 붉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애들이라 내가 직접적으로 몇 시간만 닿아도 피부가 빨개지고 따가우니까 우리가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은 자외선 B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 A도 있어요. 얘는 파장이 길어서요. 여름에도 있지만 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있고요. 실내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요. 비 오거나 흐리면 해가 안 떴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이렇게 흐린 날 수증기가 많잖아요. 자외선이 반사되고 산란이 돼서 표피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은 더 많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저 휴학생이 되게 주름이 많았잖아요. 이 휴학생이 정말로 유독 좀 주름이 많았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 노화 얘기할 때 피부 노화는 특히 콜라겐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일단 피부층에 있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지고 처지고 주름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피부에만 콜라겐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뼈에도 콜라겐이 있어요. 뼈 자체에서도 콜라겐이 여러 가지 단단한 칼슘과 같은 무기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형태가 변하죠. 그리고 밀도나 부피감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랑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겠죠. 얘네들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콜라겐의 이제 가장 주된 역할인 거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냐면 내 몸이 집이다라고 보면 세포 하나하나는 벽돌이에요. 벽돌. 근데 벽돌집을 시멘트. 그렇죠. 벽돌집을 벽돌만 있으면 툭 치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시멘트가 잡아주는. 필요한데 그 시멘트가 바로 콜라겐이에요. 야, 대박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고 없음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진짜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질병도 올 수가 있겠죠. 진짜로? 대표적인 질병들을 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아무래도 피부병이겠죠? 피부병? 골다공증 아니에요? 골다공증. 자, 첫 아닌가? 번째는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진짜요? 사실 뼈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뼈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칼슘만 생각하시죠. 칼슘이 중요한 영양소이긴 한데 칼슘과 같은 무기질을 묶어줄 수 있는 유기질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콜라겐. 아까 그 접착제. 그렇죠. 접착제. 접착제로 잘 붙여줘야지 얘네들이 단단하게 붙어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해진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이어주고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콜라겐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아니 근데 콜라겐 때문에 요실금이요? 난 저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지금. 여기 뭔 관계야? 어떤 원인이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 배뇨를 조절해주는 배뇨근 중에서 그 관략근, 이렇게 조여주는 근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도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제대로 조임근의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 분들이 요실금이 많이 걸리신다고 했을 때 네네. 갱년기인 분들이요. 갱년기 그 시점 때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근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임근도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생길 수가 있어서 모든 요실금의 원인이 콜라겐 때문은 아니지만 네네.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도 역시 요실금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근육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육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온몸에 무슨 병들이 이렇게 오게 되네요. 아직 자리가 하나 남아있죠? 네, 마지막으로 또 뭘까? 있네요. 아우 무서워. 심혈관 질환? 콜라겐이 부족한데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질환은 심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저거는 뭐 왜? 콜레스테롤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벽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콜라겐이 떨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은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붙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혈액의 문제는 콜레스테롤일 수 있겠지만 혈관 자체의 문제는 콜라겐 때문에 또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근육인 거죠. 그렇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근육에도 필요하니까, 그치? 쟤네들도 근육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한 이런 질환들은 사실 하나같이 돌연사의 주범이다라고 꼽히는 질환들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병까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함께 따라 늙는 피부, 혈관, 골격, 노화, 요실금, 골다공증은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몸속 탄력을 지켜라. 신라의 화량들이 탄력을 지키기 위해 챙겨 먹었다는 이것의 정체는 신라의 꽃 화랑들의 기상천외한 노화 방지 탄력 충전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보통 노화하면은 사람들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노화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화 시기는 충분히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도요? 네.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던 신라인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귀비 아, 양귀비는 신라지. 아니, 신라하면은 왜 그 막 장신구들, 막 금관,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한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옛날에 신라시대 사람들은 중세에 아랍인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1250년에 발간된 알카즈위의 제국 유적과 인류 소식에서는 신라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자들이 네. 신라, 우리나라. 신라. 야. 외모는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 좋은 거, 뭐 꿀 같은 거 이렇게 발랐나? 쌀뜨물로 물을 씻고. 맞아요. 쌀뜨물 우리 네, 엄마들이 그랬지, 엄마들이. 옛날에 쌀뜨물이 버릴 게 없다고 그랬거든, 엄마가. 지금 정답이 벌써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이 신라의 왕 박혁거제와 네. 그의 왕비인 아령 부인의 진짜 미용 관리법이 네. 바로 쌀겨입니다. 쌀겨입니다. 아, 쌀뜨물이 아니고 쌀겨? 네. 보통 이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가 떨어지는 그 얇은 껍질을 말해요. 이 신라인들은 쌀겨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 미모를 유지했을까요? 갈아서 찜질을 했다. 울려? 쌀뜨물로 세안하는데 그런 거 한 거 아닌가? 정답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바로 목욕을 했어요. 쌀겨도요? 네, 어떡해요? 이 삼국 유사를 보면은 신라왕 박혁거제 그리고 그의 왕비인 아령 부인이 북천과 동천에서 목욕을 하고 났더니 박혁거제는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또 닭불이 같았던 아령 부인의 입은 예쁘게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누 대신에 이 쌀겨가루를 문질러서 씻었다고 해요. 아, 그럼 각질 제거도 되고 막 이랬겠네요. 그렇죠. 대박이다. 이 쌀겨에는 실제로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지방 성분,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용할수록 피부가 윤이 나고 매끄러워진다고 하거든요. 쌀겨 사러 가자.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네. 혹시 그 신라의 화랑이라고 알죠. 보셨어요? 정말 글도 잘 쓰고 저 활도 잘 쓰고, 그러니까 아무튼 팔방미인들만 다 모아놓은. 그렇지. 네, 이 화랑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단련법이 있는데 바로 단전치기입니다. 단전치기요? 단전치기. 우리 용녀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거. 구슬치기가 아니고 맞아요. 이미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야? 네, 맞습니다. 이 단전치기를 하면은 척추 기립근, 그리고 배에 있는 복근, 엉덩이에 있는 이 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핵심적인 항중력근 3개를 동시에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걸 한 몇 회 정도 해야 되나요? 20회에서 30회 정도 해주시고요. 진짜 최고예요. 네, 이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강도 자체를 좀 세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미소년들의 집단인 화랑이 네. 이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관리를 했냐면요. 전투 중에도 꼭 챙겨 먹은 음식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밥 말고 딴 걸 먹었다고요? 바로 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북어입니다. 북어를 먹었다고요? 네. 이 생선의 껍질과 비닐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가 쉬워요. 바로 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북어가 화랑들의 체력, 혈관, 피부를 책임져 준 거죠. 아니, 근데 화랑들은 이 껍질째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이 껍질에 뭔가 영양소가 많아서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껍질에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거죠. 야, 정말 지혜롭다. 이게 미모 유지뿐만 아니라 혈관이랑 단백질 함량이 5배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요? 북어를 대박.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오늘 저랑 우리 역사 속에서 신라인들이 어떻게 외모를 관리했는지, 피부 관리를 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잘 되셨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되게 대단하다요. 너무 지혜로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어려우면 에이 뭐 하고 마는데 간단하죠. 간단하고. 완전 간단하고 네.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 꼭 집에서도 수시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역사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선생님도 쌀겨루 목욕하세요. 목욕까지? 아니, 선생님 목욕 이것도 좋아요. 하세요. 단전치기 이것도 두드리고. 네. 역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노화 자체는 막을 수 없어도 노화 시계는 좀 늦출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서요.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우등생을 한번 지켜보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비법을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깊어지는 가을. 아우, 하늘 좀 봐라. 아, 좋다. 자전거. 힘찬 페달질에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하늘은 높고 와, 자전거 날씨 타기에 딱 좋다. 좋은 계절이지. 야후!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라이더에겐 비포장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힘찬 라이딩으로 나타난 이분, 오늘의 우등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지혈증을 극복한 49세 최금손입니다. 고지혈증? 제가 6, 7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선생님께서 약을 먹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정도로. 많이 높다. 높으셨네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괜히 몸이 피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활발히 활동하던 40대의 나이에 받게 된 고지혈증 진단. 금손 씨에겐 충격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저런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하지. 막 미래가 막 암울하잖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고지혈증이 온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가 운동을 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도 자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로 한 10여 킬로 빼니까 우와! 오, 예쁘다. 잘하셨다. 고지혈증을 완전히 극복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도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뭐 방송 댄스, 뭐 줌바. 우등생의 운동 포인트는 땀이 흐를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좋다. 자전거 타기, 걷기 이런 거 엄청 했거든요. 진짜 자전거가 참 좋은 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노폐물이 배출돼서 그런지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노폐물이 배출돼야 돼. 보통 운동을 하면 체력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운동할 때 심박수도 막 증가하고요. 혈액순환 자체가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섬유화 세포들에게 영양소도 잘 주게 되고 콜라겐의 생성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운동을 해야 돼. 고지혈증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에 집중한 우등생. 그런데 고지혈증 극복은 물론 피부 건강까지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등생의 피부는 어떤 상태일까?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 측정기를 통해 피부 나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안 피부에 자신감을 보이는 우등생. 측정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피부 테스트 결과 궁금. 결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실제 나이가 49세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2세 정도로 나오겠다. 보시면 피부 나이가 42세로 나왔어요. 보시면 피부 나이가 42세로 나왔어요. 이제 와, 어떻게 알았어? 진짜? 이야, 내가 얼굴을 봐도 그 40대 초반으로 보이잖아. 내 나이보다 7살이나 어리게 나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도 모공이나 주름, 전반적인 탄력, 그리고 색소 침착, 전체적으로 내 나이대에 비해서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피부 탄력을 결정하는 건 이제 피부 진피라는 층이 있어요. 진피층.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진피. 아마 진피도 탄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칭찬받는 거 제일 좋아. 맞아, 해피하지. 동안 피부의 비결은 무엇일까? 진짜 비법이 뭔지 좀 알아보자. 이 욕실에서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법일까요?
우등생의 동안 피부 비법. 세 손가락 세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손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손가락을 자극을 더 주려고, 덜 주려고. 지금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세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어떻게 했어? 이제 얼굴에 최대한 자극이 없게 검지하고 중지하고 약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세안을 할 거거든요. 아, 그래? 얼굴 전체적으로 팍팍팍팍이 아니라. 난 5손가락, 10손가락으로 하는데 어머, 나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피부도 자극도 없고 그다음에 피부도 탱탱해지고 그러거든요. 물로 헹굴 때도 손을 최대한 자극을 안 주게요. 물로만 세안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탱탱해지고요.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죠. 얼굴 비벼대질 않네. 제가 가끔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세안할 때나 스킨 로션 바를 때 얼굴에 자극을 너무 세게 해줘서 문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세 손가락으로 얼굴에 자극이 안 되도록 해왔는데 피부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벅벅 힘을 줘서 문지를 때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손바닥 말고 이렇게 손가락 2-3개 정도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확실히 좀 덜 자극이 가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한아름 들고 나오는 우등생. 빛, 오일, 솜, 나무젓가락 이게 뭐예요? 그런데 솜에 오일을 적셔주는데요. 오일을 적신 솜으로 두피를? 발라줘. 두피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저 뭐지? 두피에 꼼꼼히 오일을 발라주는 우등생.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했던 거는 두피 케어예요. 두피 케어? 어떻게 하나? 제가 전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두피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두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얼굴 피부랑 연결되어 있는 피부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두피에 불필요하게 있는 노폐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저렇게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게 되면 두피 자체도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외부 자극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영양 공급이 잘 돼서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우등생의 또 다른 동안 피부 비법은 무엇일까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돌리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뭐 잡고 계신 거게요? 돌리고. 돌리고. 저게 뭐지? 우등생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소주잔을 이용해서 경락 마사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주컵? 이제 목을 이렇게 아래로 쓸어내려주면은 림프 순환이 돼가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주름도 옅어지고 특히 아침에 하면 붓기가 빠져서 얼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백일자국이 되게 오래 갔거든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주잔을 이용한 경락 마사지를 지금 자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괄사 마사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따로 괄사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주잔을. 얇지만 자극이 좀 적도록 이렇게 유리로 돼 있으니까 좀 근막층까지 깊게도 자극을 주기에 유리할 것 같고요. 너무 좋다. 얘기하신 것처럼 목 부분이나 귀 뒤쪽부터 해서 이어지게 되면 얼굴에 있는 림프 순환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붓기 제거에도 좋고요. 노폐물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등생의 마지막 비법은 먹는 거 중요하지. 바로 이곳 주방에 있다고 하는데요.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는 재료는 과연 어떤 재료일까? 명태 껍질? 우와. 네?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명태 껍질볶음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콜라겐 보충 차원에서 이거 명태 껍질을 자주 먹고 있거든요. 기름에 달달 볶아준 명태 껍질, 이것만으로도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다. 여기에 자극적이지 않게 덜 매운 고춧가루와 꿀을 넣어 만든 비법 양념장을 더해줍니다.
우등생의 동안 피부 비법, 콜라겐 성분 가득한 명태 껍질 볶음 완성. 동안 피부 우등생의 건강한 밥상입니다. 콜라겐 가득한 식단과 함께라면 먹을수록 예뻐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먹고 또 먹고 제대로 콜라겐 보충 중인 우등생. 그리고 우등생의 식단에서 포착된 또 하나의 피부 건강 비결. 뭘 또 드시는데? 동안 피부에 도움을 준 마지막 비법은 제가 방금 먹은 것은 콜라겐이에요. 어린 콜라겐. 어린 콜라겐?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이 챙겨 먹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몸 전체적으로 탄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저도 먹고 있어요.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지혈증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고지혈증도 잘 관리를 하고 피부도 탄력 있게 유지하고 오래오래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식단 관리도 잘 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화이팅!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했다.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도 그 생선 구이 하면은 껍질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족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족발도 먹고, 그 다음에 닭발도 되게 좋아해요. 임신했을 때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닥 그렇게 콜라겐 많이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어릴 때는 네. 콜라겐이 자연 합성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잘 합성을 해서 유지를 시켜주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을 합성하는 세포들도 기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그냥 감소하는 것도 참 속상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완경이라는 시기를 겪잖아요. 네. 그래서 60대 정도가 되면 남성에 비해서도 콜라겐 수치가 확연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시기가 이제 완경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은 콜라겐 합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콜라겐이 분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완경하시면 그 5년 이내에 콜라겐이 무려 30%가 훅 빠진다고 해요. 앞서서 우리의 우등생도 계속 마사지도 해주고 피부 자극도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콜라겐을 보충하거나 자극을 해주는 이유가 노화나 여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어류 콜라겐이라고 이렇게 명태 껍데기나 가자미 껍데기 이런 거 전체를 같이 먹는 거는 조금 더 낫나요? 그래서 좀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네. 우리는 오늘 저분자 어린 콜라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있고 어린도 있어요? 노인, 어린이 다 있어요, 콜라겐이? 그래서 이 어린 콜라겐의 어린은 어리다 할 때 어린은 아니고요. 네. 물고기 비늘. 물고기 비늘? 어류할 때. 물고기의 비늘. 이게 콜라겐도 사실 우리가 꽤 예전부터 보충제나 이런 걸로 많이 먹어왔잖아요. 네. 세대가 나뉘어져 있어요. 아세요? 콜라겐 1세대 뭘까요? 족에서 얻은 거. 그렇죠. 아니다, 동물성에서 얻은 거. 동물성, 육류 콜라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화장품 제품도 그렇고 초기에 나왔던 콜라겐 제품들은 대부분은 돼지 껍질 같은 육류를 이용한 콜라겐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단백질의 단위를 이제 분자량 크기를 달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돼지 껍데기는 3,000달톤 이상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잖아요. 네. 이 1세대 육류 콜라겐의 단점을 개선을 해서 새롭게 만든 콜라겐이 2세대. 주로 물고기 껍질에서 추출한 저분자 어류 콜라겐인 거죠. 이 저분자 어류 콜라겐은 1,000에서 3,000달톤 정도로. 확 줄어들었네. 그렇죠. 1세대보다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체내 흡수율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비늘에서 추출하는 경우는 173달톤. 우와! 173달톤. 우와! 더 작아. 진짜 작다. 더 작아. 그러니까 흡수력이 훨씬 짱이겠네. 올라가겠죠. 훨씬 그러겠네. 173달톤 정도의 분자량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5만 4천분의 1 정도 크기. 이렇게 분자량이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흡수율도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럼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콜라겐을 먹게 되면
일단 장으로 들어가서 장 점막을 통해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피부 탄력을 위해서 피부로까지 도달하는 걸 한번 봐봐야 그걸 돼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육류 콜라겐, 막 돼지 껍데기 내지는 닭발 이런 거 많이 이 한번 1세대 콜라겐. 이 1세대 콜라겐. 1세대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내려갈 생각은 안 하네. 맛은 있는데 내려갈 생각은 안 해. 진짜. 애초에 장 점막에서 흡수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네. 똑같이 먹어보면 우와. 우와, 다 들어갔어. 우와. 어머나. 아, 이게 3세대 콜라겐이에요. 3세대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장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는 건 물론이고 목표한 기관에까지도 도달이 잘 돼서 신체에서 이용하기도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금방 흡수되네. 저걸 먹어야 해. 결국은 콜라겐의 흡수율이 이런 분자 크기에 의해서 그만큼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0%. 흡수돼서 진짜로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지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양쪽에 계란 노른자 보이시나요? 네네. 이게 그냥 계란 노른자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물에다가 24시간 동안 넣어놓은 계란 노른자. 이쪽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희석한 물에다가 똑같이 24시간 동안 노른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하루가 경과를 했는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살짝 건져볼게요. 네. 살살살살 제가 조심스럽게 따봤어요. 네. 이게 일반 물에 있던 애고요. 이번에는 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희석시킨 물에 있던 아이예요. 자, 아직까지는 나왔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색깔이. 자, 물에 넣어놨던 계란 노른자 바로 터져버리죠. 터지네. 그 당연히 노른자를 터뜨리는데 터지지. 자, 콜라겐에 넣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말랑말랑. 아, 탱탱함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콜라겐이야?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이게 콜라겐 애들은 왜 저기 베개 자국이 아침에 이렇게 나더라도 금방 없어지거든. 야, 요새 양치질 마스크 하면. 자국 어떡해. 근데 우리는 정말 여기에 이게 그 탱글탱글함이 그게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분자 어린 콜라겐이 이 달걀 노른자의 세포막도 그만큼 탱글탱글하게 잘 지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기 접착제처럼. 맞아. 접착제처럼. 자, 오늘 우리가 이 가을철 노화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방과 후 특별 수업처럼 한번 체험해본 학생이 있다고 해요. 진짜? 그 학생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 비법을 배웠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완전 궁금해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방과 후 활동 체험 학생은 50세 여성 9명이십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피부도 간지럽고 각질도 생기고 피부에 주름도 많이 생겨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도 받아볼 겸 해가지고 왔어요. 평소 좋지 않은 피부 건강으로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그녀의 현재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 나이보다 더 노화가 진행된 피부 나이. 어머, 저기 봐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아니었네. 특히 주름과 모공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구명희 씨의 건강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몸속 콜라겐을 채워주고요. 운동으로 몸속 노폐물 제거는 물론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식단까지. 노화를 늦추기 위해 부족해진 콜라겐도 충분히 채워줍니다. 여고동창생에서 배운 대로 2주간 열심히 관리를 실천했는데요. 과연 그녀의 피부에는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변했을지 하면 되게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피부 나이가 이번에는 49세로 나왔어요. 피부 나이가 이번에는 49세로 나왔어요. 대박! 와, 저렇게 효과가 좋아? 아, 저럴 수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제 전체적인 각질이 좀 정리된 느낌이 있으면서 확실히 좀 촉촉해 보이거든요. 피부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동안 피부를 되찾았는데요. 특히 결과가 좋지 않았던 모공과 주름 부분에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쁘죠. 제가 여고 동창생 수업을 토대로 해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콜라겐이 집에 있거든. 가자마자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오. 자, 일단 저분자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추출만 한 게 아니고 효소분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체 내에서도 특히 피부에 좀 잘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25세에서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중에 절반가량인 54명에게 4주 뒤에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섭취했던 섭취군에서 피부 보습과 각질량이 모두 개선이 됐고요. 또 8주가 지난 후에는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됐어요. 또 12주가 지났더니 눈가주름이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자외선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외선 때문에 망가진 피부에도 이 어린 콜라겐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저분자 어린 콜라겐에는 세포 재생 효과가 있어서 상처나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자외선을 투여를 해서 손상을 유발을 한 후에 콜라겐을 투여했거든요. 콜라겐을 투여한 결과 자외선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표피 두께가 두꺼워졌었는데 이게 정상화가 됐고요. 또 깊어졌던 주름도 개선이 됐고 주름의 수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히 이거는 너무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콜라겐을 똑같이 먹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콜라겐만 드시는 게 아니고 비타민 C나 미네랄을 같이 드셨을 경우에는 몸 안에서 콜라겐이 다시 이제 재생되거나 합성될 수 있는 사이클을 도와주기 때문에 콜라겐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콜라겐 1일 권장량으로는 보통 한 1, 2g 정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 드셨을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맞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류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가을철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나쁜 습관들도 배웠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한 것들 배웠어요.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완전 도움됐어요. 난 진짜 이제 안 늙을 자신 있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왜 오늘은 저런 게 다 있어? 막 먹어도 되는 거니? 먹으라고 놔둔 거지. 그랬어. 먹는데 1분, 빼는 데는 1시간. 난 무섭다. 함학률을 높인다고? 어머 내가 어지러워 죽겠네. 어머. 당뇨암, 고혈압. 우와. 보고 지방 있는 거 잠깐 먹었다고? 비만을 친종 전염병이라고? 비만은 전염됩니다. 혈관 탄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깍지 끼듯이 손가락을 교차해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공을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피로도 풀고 혈관 탄력도 높일 수가 있어요. 간단하고 쉬운데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